정도 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신마경주인 1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베스트 미션 출발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팀은 만껏 달려고 늘려놨었고 조교적인 모습도 현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라온에이스도 나름대로 주행 검사를 상당히 잘 받았었고요. 자, 10번 넣고 1번 1번 마음껏 달려 안쪽 10번 라운에이스 10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또 5경주입니다. 이번만 OJ 명답은 당연히 충막감이겠죠. 자, 56kg 중량이라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3번만 마이비 선성을 잘 만난 거죠. 손가락이 올라온다면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자, 2번 놓고 3번 갑니다. 마이비전 OJ 명답. 오늘 뭐 출마 투표장이 좀 늦게 끝났어요.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그랑프리 경주가 있습니다. 그랑프리 경주가 있다 보니까 거기 출마 투표장에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기분 좋은 오랜만에 본 서수훈 기수라든가 아니면 뭐 부산에서 올라온 기수도 많이 있죠. 최시당, 김영곤. 근데 김영곤 기수를 올라온 못 봤네. 신기하네. 왜 안 보이지?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 사실바, 뭐 사토시 이러한 좀 색다른 얼굴들이 출마 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번 추첨도 다 했고 뭐 일요일 경마에서 펼쳐지니까 일요일 경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좀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이 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 경마장에 뭐 다들 기억하시겠죠. 작년에 서수홍 기수와 조성공 기수의 빅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수홍 기수는 부산으로 내려가고 조성공 기수는 서울로 상경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마팬의 입장에서는 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 사회 구조도 그렇지만 경마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집중되는 기수들이 있죠. 문세영이라든가 페로비치, 뭐 조인권, 뭐 이러한 기수들에게 기승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또 인기도가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문세영이 나오면은 안 될 말도 하나 더 사게 되는 거고 사람 팀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수들 간의 교류가 있다 보면 우리 경마장에서 뭐 솔직히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기수들이 아니라 좀 관심을 받는 기수들이 내려가고 또 올라오면 어떤 새로운 반향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분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었는데 뭐 조성권 기수도 서울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아주 두각을 나타나지는 않지만 또 서수홍 기수는 뭐 거의 뭐 서울 넘버원 자리를 지금 넘보고 있죠. 유영곤과 김용근 이 두 기수에게도 절대 밀리지 않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년 1월부터 서울에 있는 모 기수가 내려가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신청을 했고요. 제가 뭐 지금 저는 알고 있지만 뭐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미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만 나면은 바로 내려갑니다. 또 부산에서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기수가 또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수도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뭐 서울 넘버 3 안에 드는 기수이기 때문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넘버 3 안에 드는 기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도가 바뀌는데 좀 영향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그 얘기로 한참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서울에서는 2명 정도 그리고 부산에서는 1명 정도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걸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제 12월 달까지는 기승을 하니까 뭐 12월 달에 기승한 서수홍 기수가 떠날 때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어차피 차기 후에 기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승 투수를 많이 기승 안 하는 서수홍 기수의 모습을 보았었죠, 우리가. 아마도 똑같은 일이 다음 주에가 이제 서울 경마가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경마가 다음 주죠. 그리고 이 12월 달에 마지막 주에는 서울 경마 하지 않고 부산 경마만 치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이름만 대시면 아실만한 기수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배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러한 얘기들은 제가 뭐 음성 정보에서 말씀을 드리든가 추가적으로 이 방송에서는 이렇게 오픈하기가 좀 그래서 아직 뭐 100% 확정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마의 어떤 연결고리로 어떤 변화를 줄지
한번 이번 주부터라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주간이 아마 다음 주가 부산경마가 휴장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토요일날 15개, 일요일날 15개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서울만 차여져 있죠. 물론 이제 토요일은 제주경마도 하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 출마 투표를 한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출마 투표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떨어질 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좀 경마를 즐기기에는 이번 주간이 상당히 재미는 있는데 과연 적중의 초점을 어떻게 맞춰 나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한다고 욕 먹어갖고 자꾸 쓰잘데기 얘기 안 하려고 없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입에 자꾸 나와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치 얘기했다고 누가 씨발이라고 써놨던데 우린 또 그런 욕 먹으면 또 이렇게 전투우지가 막 생겨갖고 이게 성격인가 봐. 이게 욕을 즐기는 것 같아, 사람이. 난 그렇게 엔돌핀이 도는 것 같아. 그렇게 누가 자꾸 나한테 시비 걸고 욕하면, 난 좀 변태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 뭐 솔직히 도박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도박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경마가 도박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몫이고, 남들이 보는 시각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어디 가서든 떳떳하게 경마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경마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뭐 경마라는 게 부끄러웠다면 그렇게 말을 못 하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죠. 도박은 다 그렇습니다. 뭐 빠찡코를 가든 아니면 뭐 카드판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치시든 이게 신기하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섹스를 할 때 느끼는 그 나오는 엔돌핀하고 도박을 했을 때 나오는 엔돌핀하고 성분이 같다고 하죠. 그 쾌감이 같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쾌락을 얻었을 때 그 행복의 기준이 커지죠. 그러니까 그 쾌락이라는 게 단순히 뭐 섹스든 도박이든 아니면 술이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뭐 즐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홈쇼핑 같은 거 보면서 무조건 막 사대는 거, 그런 거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쾌락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쇼핑을 하면서 느끼는 쾌락들이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경마를 함에 있어서 쾌락을 느끼신다면 그 쾌락의 강도가 지금은 부족하고 아니면 더 괴롭고 여러분들 다가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적중하지 못하고 매번 돈을 잃으면 뭐 이게 무슨 쾌락이야. 완전 쓰레기지. 힘만 들지. 그래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습관화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잠깐 뭐가 좀 안 풀리고 뭐가 좀 내가 보는 시점이 틀리다고 한다면 뭐 저를 보셔도 좋고요. 한다거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 참고하셔도 좋고 다른 분들 예상가들도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거 참고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승부경주 하나만큼은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도 그랬었죠. 제가 1경주로 승부를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왔어. 내가 분명히 일찍 오라고 그랬잖아. 그냥 뭐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은 듣겠어? 하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주력 한 방으로 29배의 배당을 제대로 승부로 꽂아서 먹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승부가 돼서 후반부 경주까지 이어지고 초특급 승부 경주도 뭐 적중을 하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경주까지 승부를 안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늦게 나왔는데 한대건이 얘가 1경주부터 다 개난리를 쳤고 야, 정말 나하고 얘가 사대가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오후에 또 신청을 했다? 근데 오후에 또 내가 주구장창 틀릴 때 또 신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가 예전에 배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뭐 친분 있게 지내는 예상가들이나 아니면 제가 믿었던 예상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상가 활동을 하기 전에. 저 배팅하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믿으시면 굳이 뭐 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대건이라는 사람을 안 믿으셔도 좋고 한대건이 거 안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었던 뭐 예상가나 전문가라면 그냥 1경주부터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 후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적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오늘 하루 그 사람한테 맡겼으면 그 사람 한번 믿고 끝까지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뭐 적중에 실패하면은 또 그만큼 더 신경을 쓰는 게 저희 직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얘 거 들었다가 안 되니까 제 거 들어보고 얘 거 들었다가 또 안 되니까 제 거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는 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틀리는 족족이 따라다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아니 물론 맞추는 족족이 따라다닐 수 있지만 틀리는 족족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그리고 내가 내 방송 찍는데 다른 전문가들과 광고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대건 걸 들어야 돼요. 문찬 시청도 하고. 내가 잘했다니까, 지난 토요일 날은. 잠깐 잘했어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대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펜 드십시오. 승부용정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는 3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입니다. 적으셨습니까? 좀 적어. 뭐 IQ 150이야? 뭐 적지도 않고 맨날 그래. 36811, 36811, 4개의 승부처고요. 초특급 승부처 11경주입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승부처 11경주. 다른 건 다 몰라도 11경주 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고요. 제주 경마는 1경주와 7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직접 만나봤어 코너 이제 출발해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직접 만나봤어의 코너를 의외로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경마에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언제나 그렇지만 이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하면서 솔직히 조금 후회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맥을 좀 잘 짚어가셔야 되는데 그 맥들을 잘 못 짚어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봤어 코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문세영 기수를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문세영 기수가 보자마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 빨리 해요, 빨리. 피곤해. 빨리. 내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다 얘기하면 또 뭐에 시간 길어지는데, 언제 기회 잡아서 이런 얘기들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수협회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비하인드를 한번 방송을 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 어쨌든. 자, 문세영 기수를 만나고 왔고요. 자, 직접 만나봤을 코너의 가장 첫 번째 스타트는 한대건의 승부경주죠. 3경주. 출전하는 마필 중에 한 마리. 문세영 기수의 팔마 싱그러운 검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싱그러운 검이라는 마필은 도입가가 1억이 넘습니다. 엑스플로이트의 새끼의 싱그러운인데 도입가가 상당히 높죠. 혈통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혈통이 좋은 것에 비해서는 실전을 한번 치러봤을 때 기대에는 부응하지는 못했어요. 뭐 전혀 따라붙지를 못하고 마필이 저게 뛸 말이야? 뭐 배당판에 바람은 불었지만은 경주 성적으로 보면 개차반이었었죠. 자, 문세영 기수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팔마 싱그러운 검은 그때 당시에 기승했을 때만 하더라도 집중력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었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고 경주에 좀 이렇게 산만하다 그런 느낌이 좀 강했다고 합니다. 자, 유일하게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안 하고 있죠, 이 마필은. 조교를 안 하고 해당 소속조에서 조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지금 당장의 컨디션은 문세영 기수도 알 수는 없지만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던 느낌은 이겁니다.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 집중력이 실전으로 치르면서 나아질 수 있는 마필이라는 것도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팔마 싱그러운 검이 제 승부처에 투자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잠시 후 승부처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접 만나본 마필은 7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신마죠. 이번 막 금노아. 이 금노아라는 마필은 뭐라 그럴까요?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두 번 만에 좀 합격을 해요. 첫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불합격이죠. 주행불량기를 보였고, 뭐 후미권 적체에 가까웠고, 뭐 책식을 동반하니까 좀 걸음은 보였는데, 너무 마필이 못 뛰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합격을 당했는데, 그 경주 이후에 이 마필은 잠복고환이라고 해서 구환 제거수를 하죠. 쉽게 말하면 거세고. 근데 거세하고는 좀 틀려요. 고환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요. 그 수술 이후에 재주행검사를 받습니다. 첫 번째 주행검사 불합격될 때의 모습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모습을 보였던 게 금노아라는 마필이고, 그날이 9월 달에 불합격을 받고 잠복고환 제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11월 18일 거의 한 달, 두 달 가까이의 공백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체중도 마이너스 20kg가 빠졌어요. 주행검사 자체가 발주가 좀 빠른 마필이 없는 주행검사의 편성이었었고, 밀고 나가니까 선두권에 가담을 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여유는 없지만. 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능력마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던 마필입니다. 주행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는 시각과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해본 시각이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세영 기수도 아직까지는 급로어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다. 조금 좀 부족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에 이 마필이 얼마만큼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조교의 상태로만 본다면은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조금 더 느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일날 현장에서 얼마만큼 인기가 몰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과신하지 마시고 한두 번 뛰는 것을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무조건 다 되고 인기인권에서 능력이 되는 마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리버리하게 팔리는데 과연 이 마필의 지금의 컨디션이 어떨까?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제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100% 있는 그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마필은 바로 9번마, 구경주에 출전하는 1번마 희망 포인트입니다. 자, 이 마필도 참 애정이 좀 많은 마필이죠. 저희가 이 마필을 가지고 2번의 승부를 했다가 2번 다 깨고락지가 됐고, 지난 이 11월 13일 경주에서 이 희망 포인트를 결국은 잡아내면서 2번만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간에 희망 포인트는 입상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공백기 이후에 좀처럼 마필이 뭐라 그럴까요? 좀 꺼진 듯한, 그러면서 출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갔던 모습이었는데, 전형적인 추입형의 마필이 아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추입형에 가까운 각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판 한 발은 결선 전반 200m에서는 끝걸음을 시원하게 보여주는데, 그 전까지는 도대체 얘가 뛰는 거야, 안 뛰는 거야? 언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간의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경기 때부터 문세영 기수가 호흡을 맞췄고요. 편성이 뭐 선키스, 하이유레카, 클라우스 워낙에 약체 편성에서 선전이라서 솔직히 좀 의심도 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는 부담량까지 올라갔어요. 57kg 부담량이 올라가는 바람에 야 이건 더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조교를 마친 문세영 기수의 생각은 그 반대였습니다. 마필 괜찮습니다. 자기가 타봤던 소감도 그렇고 조교를 임할 때에도 마필 상태가 상당히 좋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으로 본다면 지난번 편성과 이번 경주 편성이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편성을 잘 만났고 다만 부담 중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마필도 승급을 해서 부담 중량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문세영이 태워놓고 잡아당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1번마 구경주의 1번마 희망 포인트는 관심 있게 보시고 충마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봐서 문세영 교수의 말을 전해드렸고요. 제 생각까지 한번 결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직접 만나봐서 코너 정리하고 본 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려니까 힘드네. 이제 시작인데. 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해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일단 5번마 동방의 소식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10번마 대장박도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18번마 옵티멈 루디. 이 세 마리의 마필을 우선적인 관심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기권에서 뭐 맴돌 수 있는 마필들이고 왜 이 마필들을 좀 봐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자, 5번마 동방의 소식은 솔직히 주행검사 때부터 싹수가 있었던 마필이에요. 발주기 이탈도 상당히 좀 빨랐었고 뭐 다른 신마가 원체 빠르니까 따라가는 정도는 했는데 그날 뛰었던 델타 K가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고 뭐 동방의 소식도 3착을 차지하면서 아쉽게 머리차의 승부를 이겨냈습니다. 뭐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요. 뭐 직선에서의 뚝심도 나름 봐줄 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들이 신마예요. 이번 경주가. 신마들이 굉장히 순발력이 빠르죠. 거치굴에 대한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의 조건은 잘 맞았다고 봐요. 5번 게이트. 5번 동방의 소식은 향후에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실전으로 경험했던 부분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충막감이라고 보고요. 8번마 옵티멈 로디가 솔직히 좀 문제하죠. 이게 좀 9월 30일 날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출발부터 그냥 바닥입니다. 후미권에만 집중하다가 직선 구간에서 채찍을 대보니까 정말 놀라운 탄력을 선보여서
제가 일부러 이 마필은 좀 체크를 해놨던 마필이에요. 발주가 조금 문제가 있나? 발주가 안 되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무 끝걸음이 좋으니까 결국은 연습주행을 했었죠. 연습주행을 했을 때에도 발주는 여전히 안 좋아요. 고개를 좀 쳐드는 모습에. 하지만 직선에서 걸으면 그 전에 정말 놀라웠던 추임력을 보였던 때보다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였었고요. 정작 이제 실전이죠. 비슷합니다. 발주한 이후에 느려져요. 그러니까 발주를 고개를 들고 나오진 않았는데 발주한 이후에 느려지면서 얼레벌레 타고 가다가 또 직선에서는 또 끝걸음이 늪발도에 걸리듯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말새끼가 원래 이 지랄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편성으로 보면 실전을 경험을 했고 또 발주 연습까지 했는데 중요한 거는 기수가 바뀌었어요. 이현종 기수에서 임기현 기수. 임기현 기수는 이 주행 스타일이 가급적이면은 앞에 좀 붙여놓고 뛰는 기승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임기현 기수의 입장이라면은 옵티멈 루디가 더 이현종 기수보다는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분명히 이마필은 끝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타이밍 자체를 잡아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기수를 만난다면은 제걸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경주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버 대장막도 마찬가지죠. 뭐 실전에서는 데뷔전 때는 별 모습이 없었지만 9월 10일 날 뭐 상대적인 강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특별 경주입니다. HKJC 트로피 대상 경주였었는데 이날 경주에서 워낙에 뭐 상대들이 실전도 경험했었고 걸음이 좀 더 나은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얼레벌레 탔고요. 10월 23일 경주에서는 의외로 발주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순발력이 보완된 모습으로 선두권에 가담을 하더니 끈끈한 걸음을 의외로 남겼던 마필입니다. 끝까지 아주 그냥 집중력 있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걸음의 신장세가 있다고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전을 치르면서 걸음이 늘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나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술 믿을 수 있죠.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1경주가 이 5번과 동방의 소식을 놓고 8번과 11번 이 두 마리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신마들입니다. 자, 3번마 안양피마나 마필과 9번마 바이칼 전사라는 이 두 마리의 신마들이 있는데 이 두 마필 다 주행 습성 자체가 선행형이죠. 주행 검사에서 보여준 모습을 본다면 3번마 안양피마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11월 4일 경주에서 1분 7초대로 들어올 때 좀 맹했습니다, 말이. 주행 검사 불합격을 당했는데 발주도 맹하고 뭐 미정적 거기다가 나와서 호미권을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12월 9일에 재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마이너스 27kg 얼마나 조절해야 되는지 마이너스 27kg 빠졌었고 발주기 이탈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발주기를 밀고 나오더니 앞을 주도하니까 마필 걸음이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1분 3초 5를 끊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유승환 기수를 만나봤을 때도 유승환 기수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좀 강단 있게 생겼는데 이 앞에 가야지만 뛰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그게 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괴롭히지 않고 3번마 안양피마가 정말 제대로만 선행을 받아낸다면 그리고 선행을 받아서 4코너 전반까지 압박을 하는 마필만 없다면은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데 과연 단순히 발주기 이탈이 좋은 9번 바이칼 전사도 주행검사 때 모습 보면 발주기 이탈이 좋았었거든요.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지구력은 부족해. 그래서 난 바이칼 전사는 못세게 안 보는데 얘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3번 안양피마 나가면은 그냥 갖다 디립다가 박아갖고 경합할 소리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어린 마필들이고 신마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마필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서로 경합을 하다 보면은 뭐 병신도 아니고 뭔가 동방의 소식인가 싶은 대장박이 분명히 압박을 가할 거예요. 사건에 넘어선 순간에 잡히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잡히는 순간에 깨구락지가 될 소리가 높아서 저는 그렇게 강하게 안 보는데 이 마필들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3번, 9번 쪽에서는 9번 바이칼 전사는 좀 더 약하게 보고요. 저는 5번 동방의 소식과 인코스를 차지한 3번만 안양피마 그리고 8번 옵티먼 루디, 10번 대장박 이러한 나피들을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5번을 놓고 뭐 8번, 7번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는 정리하고요. 2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경주는 경주로 첫 메타예요. 뭐 경주가 분할이 됐죠.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분할이 됐는데 분할이 되기 전에 편성이나 분할이 된 편성이나 정말 어떻게 이러한 나피들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군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준 것들이 없는 마패들로만 좀 짜여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가 들어와도 단순히 할 말이 없죠. 이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일요일날 또 이경주가 같은 경주였습니다. 자, 일단은 관심권에 갖고 있는 고마 당찬소녀가 있습니다. 자, 이마필도 솔직히 말해서 별거 없죠. 별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번 경주 때에도 쥐어짜고 걸음 자체가 뭐 시원스럽지 않은 정말 개편성의 3착을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 능력보다는 편성력이라고 보고요. 그때 편성이나 지금 편성이나 뭐 도찐 개찐이니까 뭐 안 될 것도 없지만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부분이 뭐 충말에 놓기에는 뭔가 좀 꺼림직한 그런 느낌?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안쪽에 1번 안 되고 이번 조화머니는 결국은 선행을 한번 나가봤지만은 여전히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지우겠고 3번만 아이엔 캡틴도 마필의 특성이 있죠. 채찍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기승자 누구와 기승을 해도 주문이 그거죠. 직선에 채찍대지 마라. 채찍을 대면 더 안 뛰기 때문에. 그래서 기승자가 힘으로만 마필을 밀어줘야 되다 보니까 경주풀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박상훈 기수도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필인데 채찍을 안 대고 과연 1000m의 경주 거리를 이겨낼 수 있느냐. 이 마필이 계속 1300을 떴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근성 보강이 됐다고 보고 또 발이 아주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경주의 조건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채찍을 못 대긴 하지만은 3번 아이엔 캡틴이 경주의 조건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번 미라클 하트는 별거 없고 뭔가 새로운 우주. 제가 이 마필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굉장히 조교 때의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조교 때는 좋은데 실전에서는 안 뛰는 이러한 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교를 해봤던 기수들 이현종 기수나 김혜성 기수 다 똑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조교 때 좋아졌다. 그리고 마필이 힘이 찼다라는 느낌은 받는데 실전만 나가면 꼴등이야. 이러한 마필들은 어느 순간에 사고를 한번 치죠. 그래서 이경주 편성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굳이 발빠른 마필을 억지로 찾아보자면 2번 뭐 조아머니나 7번 아마란스비카 뭐 이런 마필들인데 충분히 새로운 우주가 선의권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7번 아마란스비카는 뭐 선행이나 가야 되는데 선행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8번 광명사랑 뭐 이 마필은 제가 워낙에 자주 말씀을 드려서 굳이 뭐 의미가 있을까요? 이 광명사랑을 만져본 기수들은 항상 이 광명사랑이 좋다고 합니다. 조교 때의 모습은 상당히 좋은데 실전에만 나가면 또라이 기질을 보여주고 있죠. 뭐 조교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이고 근데 이게 변화가 없어요. 얘가. 더더군다나 이 마필을 잘 알아도 탈까 말까인데 부산에서 올라온 이효식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뭐 인기권에 관심을 끄는 마필이긴 하지만 편성은 잘 만났어요. 편성은 상당한 약체 편성에서 무시할 수도 없겠지만 분명히 이 마필은 또라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실하지는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요, 저는 3번만 아이엔 캡틴을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3번을 놓고 공략을 하는데, 일단 5번, 7번, 9번, 이 세 마리의 마필은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뭐 5번만 새로운 우주 같은 경우는 팔리지도 않아. 완벽한 구구마권인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 새로운 우주와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우주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1000원짜리 한 장이 1000만원이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3번 놓고요. 5번, 7번, 9번 세 마리의 마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 국내한 6등급 2세 마필들의 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한 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아주 시원하게 때려야죠. 1번만 예스 유캔, 2번만 서울볼트, 4번만 컨저버티브, 그리고 8번만 싱그러운 검, 10번만 라운 위너. 이런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하고 12번만 속보타자까지도 도전이 가능한 편성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만나봤을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8번만 싱그러운 검도 나오는 마필이고요.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인기 1, 2위권에서 팔리는 마필 중에 풀빵이 있죠. 이 마필이 정말 잘 뛸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 여러분들은 항상 입상권에 진입을 하고 성적을 낸 것 같아서 이 마필이 괜찮은 마필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은 이 마필이 꾸준하게 어떻게 뛰어왔다는 것을 알고 이경주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 준비한 시간에 대한 성과를 받아낼 수 있는 경주라고 보고요. 다른 여타의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긴 하지만 자, 한대건이가 충만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4번마 컨저버티브. 자, 이 마필은
이번 경주 배팅거리 충막감으로 놓고 더 공략을 하겠습니다. 데뷔전에서도 발주가 들리면서 개는빠라고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예사롭지 않았던 마필이고요. 11월 19일 날 경주에서도 역시나 최애각 게이트에서 좀 밀었는데 선두권 가담을 하면서 약간은 좀 아쉬운 거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마필은 항상 경주의 조건이 나빴었어요. 계속 외곽으로 밀리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 4번 게이트라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결코 이 마필이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못 뛴 걸음이 아닙니다. 상당히 잘 뛴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사마 컨저버티브.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차입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들이 내 음성 들어주고 문자 신청해주면 좋은데, 충마 하나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사마 컨저버티브 놓고 승부하는데, 나머지 인기권들 중에서 짜르나의 마필이 있어요. 지난번에 성전했다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마필 말고 다른 마필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경주. 의외로 배당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의외로 먹을 것도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음성을 듣지 않고 문자를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충분히 공개해 드렸기 때문에 마법처럼 여러분들이 4번을 놓고 적중을 했다면 제 문자를 신청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강압이죠. 강매죠. 강매. 답답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한대건은 이번 3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사마 컨저버티브 놓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경주거리 1300. 뭐 없어요, 말이. 워낙에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라서 별로 쳐다보고 싶은 마필들이 없네. 자, 실버 백산 챔프는 솔직히 제가 뭐 매번 능력마다 아닌데 매번 팔리고 아쉽고 그러다가 많은 마필이에요. 뭐 지난번에 올라오는 거로만 보였긴 했는데 이게 거기서 나아지지 않는데 문제는 페로비치죠. 기승제가 바뀌었다는 부분이 이 백산 챔프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걸음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똥말들 경주에는요 선행마가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승술 차이입니다. 똥말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버 백산 챔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고요. 이번 포제이는 그냥 바닥에 누워있다가 한 발 쓰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안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치죠. 직선에서 너무 치우쳐갖고, 이기의 기수가 기승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 애를 많이 먹었던 마필이에요. 지금 2번이나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필의 습성은 뭐 지난번에 한번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마필이다 보니까, 뭐 맹시할 수는 없지만, 편성으로 본다면 봐야 되는 마필이고. 일본 호크데이가 이 지난번에 연습 주행하고 나왔을 때 8월달 경주 위에 공백기를 가졌고 의외로 연습 주행 때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불빵이야. 밀고 나가면 선행 가능할 것 같아요. 정정의 기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단독 선행 나간다면은 워낙에 못 버티는 말들이 돼서 이변은 나올 수 있고요. 3번 리틀 라이트, 5번 샤라니 힐링, 뭐 10번 골드 펀치, 뭐 이런 나필들은 다 복병감인데 믿음도 안 주고 그렇다고 해서 마필이 나아진 것도 없고 참 복잡합니다, 이 경주가. 그러니까 어느 한 마필 믿을 만한 마필은 없는데 솔직히 실버 백산 챔프가 깨져도 할 말은 없는 경주거든요. 어려운 경주니까 조금은 소액으로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1번을 놓고 좀 분산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 놓고 1번, 2번, 5번 뭐 이 세 마리 마필 정도. 그래서 한번 리틀 라이트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대충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도 까다나 전부 다. 그죠? 네. 눈치 없는 사람들이 야, 쟤 뭐 왜 저러는 거야?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눈치 좀 키워. 눈치가 없으면 코치라도 있든가. 7번 놓고 하겠습니다. 7번 놓고 1번, 2번, 5번. 10번은 골드펀치나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 우리 원준이가 언제 먹고 안 먹었지? 참 아쉬워. 시청이도 먹었는데 지난주에. 왜 원준이는 못 먹는 거야? 원준이가 되게 착한데. 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김도준 기수와 정현 기수가 기수명을 반납을 했습니다. 신인 기수들이 있죠. 저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상당히 많았던 기수들인데 아쉽습니다. 젊으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정현 기수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을 못하니까 거의 뭐 일주일 내내 굶고서 말을 타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김도준 기수도 52kg에서 체중 조절이 너무 힘들었었죠. 그래서 단순히 뭐 체중 때문에 문제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자신들이 많이 생각이 있었겠죠. 뭐 제가 그 깊은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젊은 기수들이 또 빠져나가서 또 새로운 기수들이 많이 채워지겠지만 그래도 추억을 같이 했던 그런 기수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 드려보고요. 5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하고 10마리 마필들. 어떤 마필들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이 10번만 먼데이머니가 뭐 인기권이겠죠, 당연히. 이 먼데이머니는 지난번에 임난기수가 기승을 해서 기승경기 10일 추진동작 불량이었었죠. 2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추진을 멈췄다고 해서 중징계죠. 임난기수에게는. 그래서 임난기수가 이것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얘는 뭐 고국으로 돌아가도 10일 동안 그 고국에서 말을 못합니다. 저희가 국제면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진정이 받으면 외국에 나가서 말을 못해요. 어쨌든 간에 뭐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난기수가 결선 전방에서 추진을 약간 먼저 멈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먼데이머니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추임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었었고요. 지난번 경고 때는 편성 때문에 뭐 처 안 가기 위해서 그랬다. 뭐 그렇게 이유를 달아도 할 말은 없는 경주예요. 이미 뭐 재결실에서 뭐 10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니까. 하지만 먼데이머니가 뛰어온 걸음을 보면 상대적인 약체팀에서 매번 추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야 그러면 라니가 지난번에 10일 기승정장에 땡겨놨는데 이번엔 대가리 승부 가겠지? 그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먼데이머니가 자력으로 올라와서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으니까 뭐 가능성은 열어놔야겠지만 먼데이머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큰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한대건이가 이번 5경주에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2번마 로얄파크입니다. 자, 이 로얄파크라는 마필은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라고 저는 봐요. 8월 20일 날 데뷔전 때 급사행을 했죠. 직선주로 해서 안쪽으로 급사행을 하면서 저 왜 저래? 그랬는데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 경주에 인기마로 팔리면서 뭐 이렇게 말이 안 뛰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10월 23일 날 제가를 불리면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걸음이 뭐 한순간의 기복.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고 자면은 좀 낫고 계속 기복이 좀 있어요. 이게 평준화가 되겠죠. 10월 23일 경주 위에 출전 주기가 길었는데 이 부종이 좀 있었습니다. 양전지 쪽, 앞다리 쪽에 부종이 부어서 출전을 멈췄었는데 마필은 전혀 문제 없다고 들었어요. 내용상으로. 저는 이번 로얄파크가 분명히 이번 경주에 뭐 성원행, 투입 뭐 다 가능한 마필이라서 2번을 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번만 에버 A1은 매번 그렇지만은 매번 그 정도 올라오는 걸음이 있고 3번 수완스타는 그냥 지우면 되시고요. 5번 제이드리도 지우고 6번 로얄 정상은 지난번에 안말 경주 편성이었었죠. 끝걸음을 보여줬는데 워낙에 또라이 같은 마필인데 이하나 기수가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7번 퍼펙트 빅시가 저는 어떻게 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선입권 선행을 나서면서 걸음을 보였는데 전력을 회복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19조의 마방에서 이 마필을 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적해가 와서. 어쨌든 간에. 상태는 나아졌고, 선행을 주도했던 마필이 따라가서도 편성이 약체팀이긴 하지만 걸음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히 변화를 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번 3점 매거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위즈스파크가 진리 뭐였었죠? 해누리. 뭐 실버그레 이렇게 이런 나필드가 선의 경합을 펼치는 와중에서 선유권에 따라가서 올라왔는데 이 3장 매그넘이 솔직히 따라가는 전기에서는 걸음이 폭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편성 때문에 선두권이 워낙에 경합을 하니까 굉장히 잘 뜬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필이 뭐 폭발력이 좋아서 선의권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앞선을 주도하는 게 더 낫기는 하죠. 하지만 이번 경주가 뭐 이번 로얄파크를 제외하고는 좀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면 선행을 주도해야 되는데 선행을 주도하기는 일본 뭐 엄지강호도 있고 안쪽 일본 엄지강호도 빠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만만치 않아 보여요. 하지만 크게 성장할 마필은 아닙니다. 이 분명한 게 삼정 매그넘도 이 크게 아주 성장할 만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 그래서 이번 5경주는요. 이번 로얄파크를 놓고 뭐 저는 7번 퍼펙트 빅시 이 마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3번, 8번, 10번 이 세 마리 마필은 그래도 뭐 먼데이머니는 아까 제가 사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겠죠. 근데 지난번에 기승전기 10일당에서 땡겨놨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에 온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맥이 없는 예상이라는 거죠. 먼데이머니가 올 수 있습니다. 뭐 쌍다리도 올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먼데이머니가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올까 안 올까? 취입이 될까 안 될까라는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번을 놓고 7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2번 놓고 3번, 8번, 10번 세 마리 앞에는 바닥에 있건 없건 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바닥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2번 놓고 하겠습니다. 자, 한대원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6경주고요. 12마리 앞이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마피. 한대건이가 두 번을 놓고 내 얼굴에 침뱉기야. 내가 두 번을 놓고 이 마피를 뒤졌는데 그 마피를 출전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 저 새끼 또 저거 갖고 나왔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3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꼭 3번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마피를 충만으로 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뒤어갖고 지금 이제 자라보고 놀래서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이 마피만 나오기만 하면 내가 아주 그냥 아주 심장이 벌렁거려 짜증나갖고 그런 마필 한 마리가 있고요. 굉장히 잘 뛴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의 컨디션이 많이 다운된 마필이라는 많이 다운된 느낌이라는 마필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있고 또 경주 때 뛸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마필이라고 보시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마필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자꾸 좋은 마필이라고 생각하는 마필이 있어요. 그러한 가죽 껍데기를 제가 제대로 한번 벗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볼 만한 경주 아니고요. 배당판에 어떤 마필이 팔리던 간에 한대관의 말에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조금은 엉뚱하고 다른 마필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린다 하더라도 단 한 번만 한대관 믿고 여러분들이 배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마필 분명히 능력마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6경주 한대관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뭐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좀 강당이 있어 보이지 않아 내가? 난 너무 가벼워서 탈이야. 제가 아는 그 예상가 형님들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얼굴이 뺀질뺀질하고 좀 젊어 보이긴 하지만, 내일모레 50이에요. 반농담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와중에서도 우리 예상가 형님들하고 있으면 막내야.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근데 그 형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방송을 보면은, 너 어떻게 1시간 동안 주구장창하게 떠드냐. 난 때려주기도 못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요. 카메라 하나 딸랑 이렇게 보면서 1시간 동안 떠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지겹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맞장구를 쳐주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웃고 떠들고 하는 짓거리인데 쉽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지. 먹고 살려면 나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빨대 꽂겠다는 거야. 그잖아. 내가 이만큼 알고 나 적중할 자신 있으니까 나 여러분들한테 빨대 꽂을게. 대신 여러분들 나한테 빨대 꽂아.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 빨대가 잘 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빨고 뭐 이렇게 싸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자, 7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m 하고요. 12마리 앞에서 출전했어요. 지난번에 이 팩텀스 이미지 저희 한국어라 제대로 했었죠. 이 팩텀스 이미지를 잡아내려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편성 때문에 가능한 거지 팩텀스 이미지가 능력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비슷한 편성을 만났다고 봐요. 경쟁력은 있지만 팩텀스 이미지가 보여준 걸음이 굉장히 뭐 탄력적이고 정말 일치월장하고 이건 명마가 태어났고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다 이런 게 아니야. 편성 때문에 왔다고 보여지고 상대방 필이 좀 못 뛴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팩턴스 이미지가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한 편성을 만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버릴 수 없죠. 근데 팩턴스 이미지도 분명히 경주리가 1200이면 더 좋다 뭐 더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보다 분명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거. 그리고 56kg나 중량으로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도 저는 너무 과신하지 말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2번마 금노왕 아직은 어린 티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5번마 리딩 레이서는 장기 유행을 했어요. 마방을 유재길에서 박흥진 마방으로 옮겼고 계속 지멋대로 뛰죠. 올라오는 거로는 있는데 편성은 잘 만났지만은 공백기가 있어서 과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6번마 에이스 제퍼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마필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채찍만 되면 탄력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채찍 반응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죠. 7번 제랑 발주가 문제죠. 이게 선행을 나가면 그나마 자신의 능력을 좀 발휘하는 편인데 선행을 못 나가면 너무 불방이야. 근데 난 지난번에 이게 추열이가 잘못했다고 봐. 물론 이제 장추열 기수가 내 방송을 볼 수도 있겠지만 추열이가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조금만 더 밀었다면 어땠을까? 선행을 받아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후회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장추열 기수도 얼마나 후회가 들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편성으로 본다면 발빠른 마필들이 없고 이현종 기수가 20점의 마필에 기승을 하다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단독 선행이잖아. 뭐 단독 선행인데 7번 제라는 안 볼만한 이유는 없잖아. 지난번에도 무기력하게 했지만 자, 7번 제라안의 단독 선행 다시 한번 기대해보니까 충분히 놓겠습니다. 다른 건 뭐 되지도 않고 그래서 7번을 놓고 일단은 5번, 6번, 7번 이 세 마리 마필 관심 갖고 있어요. 7번 놓고 5번, 6번, 7번 7번, 7번이 뭐 주력막건이 되겠지. 내가 뭐 팩텀스의 이미지가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다른 마필들의 능력보다는 팩텀스 이미지가 보여준 거임이 있으니까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 몰지는 마. 야, 이거 뭐 대건이가 그러는데, 한대건이 그러는데, 7번, 7번 한 방인 것 같아. 야, 한 방으로 다 사! 이러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번 뭐, 금노아도 제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어림티가 있다고 했지만,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현장에서 배당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저 소액이라도 한번 투자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제란 놓고, 5번, 6번, 7번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예요. 한대는 승부처죠. 먹어야지. 아주 맛있게 먹어야지. 일단 충막감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공개해드릴까요? 2번 막 킹카프라도. 나 이거 너무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 킹카프라도라는 마필이 데뷔할 당시에 조제력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발주가 좀 안 돼서 느리고 하니까 발주 연습 많이 했는데 발주가 괜찮아졌더라. 근데 뭐 집어는 안 멋준다고 발주가 매번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의외로 직서에서는 강단 있는 마필들 좀 속에서도 걸음을 보였고 지난번에 문활법에 출전을 해서는 워낙에 상대들이 강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죠. 이제는 일반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해졌고 저는 능력 음마가 없다고 봐요. 이번 막 킹카프라도를 놓고 제외하고서 다른 마필들은 전부 다 도찐개찐, 도토의 키재기다. 다른 마필들의 능력이 크지 않다. 자, 이번 막 킹카프라도는 인정하십시오. 이번 막 킹카프라도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한대원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됐습니다. 내가 후차권을 다 말을 하면은 요거 한 4마리를 찝어주면 여러분들이 내 음성을 안 듣고 내 문자를 신청하지 않을 거 아니야. 뭐 문자는 8경주니까 신청할 일 없고 내 음성을 안 들을 거 아니야. 넌 먹고 살아야지. 예? 그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면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 따고 나는 먹고 살고 얼마나 좋아. 이게 일거양득인 거야. 자, 이번 8경주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11경주가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예요. 그 경주까지도 이 경주에 벌어들인 거 쏟아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십시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경주에 1711마리의 피디에 출전을 했고요.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1번만 희망 포인트가 출전을 했죠. 요거는 논외로 놓고 저는 어차피 1번 놓고 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감량 기술을 기용하자고 건의를 했던 2번만 태양제국 그리고 강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3번 강철 시대도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액통가야는 매번 끝걸음을 보였던 마피이기 때문에 아예 모시는 못해요. 6번만 스페셜 샤인도 약간은 또라이긴 하지만 선추입이 능한 마필이고 또 지난번에 제가 노렸던 마필 아닙니까? 아예 버리지는 못하겠죠. 검지는 글쎄요. 이 마필은 선의권의 전개를 하긴 하지만 매번 끝걸음 싸움에서 지는 걸 보면 이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검진이 나올 때마다 잘라드렸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리든 2위로 팔리든 4위로 팔리든 잘라내고 싶은데 이번에는 쉽게 못 자르겠는데? 느낌이 싸해.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8번, 9번 안 되고 뭐 10번도 안 되고요. 실무 건피 강자가 문제죠. 경주거리가 1700이에요. 이번 경주가. 지금까지 뛰어왔던 경주거리가 아니고 해당 경주거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몇 마리가 없습니다. 자,
자, 이 검빛강제라는 마필은요, 거세를 하기 이전에는 발주가 안 되고 지랄 연병을 했었고, 결국은 마방에서 고민 끝에 거세를 단행했고, 지금 세 번째 경주입니다. 거세하고 나와서 처음에는 우승을 했고, 그 다음 경주 승고전에서는 매번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죽자고 미는데도 마필이 결정적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아쉽게 코차 4분의 3마신. 어떻게 보면 마방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자, 그래서 결의를 밀어 출전했고, 송봉현 조교사는 추입 작전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검빛강자가 자꾸 이제 선입권에 가서 부담스러운 경주를 하니까 조금 더 제어해서 바닥에서 한번 추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죠, 이런 거는. 매번 어떻게든 좀 마필의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마방에서도 굉장히 다각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요, 저는 1번만 희망 포인트를 충막감으로 놓고, 일단은 6번만 스페셜 샤인과 다음 액톤 가야가 조금은 좀 근소하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마필들이 안 되는 마필들이 아니죠. 2번, 3번, 11번 이 세 마리의 마필이 다 안 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배당은 있어요. 배당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경주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배당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현장에서는 한 3방 안에서 끝을 낼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충막감은 1번 희망 포인트를 놓고 할 생각이고, 다른 마필들 2번, 3번, 4번, 6번, 7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다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공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을 의도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m 2등급 경주로 펼쳐지고요. 쉽지 않죠. 이게 다 고만고만합니다. 이 도토리 키재기다 보니까 상당히 고만고만하고, 뭔가 충만하 놀라 그랬더니 찝찝하고, 이제 2등급부터는 국산마와 외산마의 경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1등급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같이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1번 킹크래켓, 선행형이죠. 전형적인 선행형인데, 최근에 선행으로서 제 몫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선행을 나섰고요. 코너 전에서 이미 킹크래켓이 잡히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는데, 안 잡히면 뛰어요. 코너를 넘어서 더 나가버리면 안 뛰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 마필 컨디션은 좋다는 내용이고요. 단독 선행을 할 수 있는 1번 킹크래켓이 제발 좀 이번 경주에 사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번 백산 강단이 있죠. 저희가 지난번 경주 때 11.9배를 이거 한방마권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을 했던 경주예요. 백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어떻게 뛸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435km, 440km대의 작에서도 정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마 백산을 다시 한번 충막감으로 인정을 하자. 깊은 내막까지는 다 어떻게 얘기하나. 적당한 선에서 좀 합의를 보자니까 난 이번 놓고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번개비오는 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마필이죠. 마필 직사에 좀 지랄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4캐리의 감량이 있긴 하지만 승급전에서는 한두 번 전력을 아낄 소지가 있고요. 사우마 빅마운틴이 이게 참 사연이 많은 마필이죠. 지금은 해체가 됐지만 51조 김호마방에서 도입이 될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대를 많이 받았던 마필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번 경주 이후에 개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지금 2번이나 하고 나오는 건데, 공격기가 좀 길어졌고 수술까지 하고 나와서 조기 때도 목상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냥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두 번 지켜보겠고. 장상 카우보이는 부장 중량이 문제이죠. 최근 두세 번의 경주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마필은 잘 뛴 겁니다. 걸음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57.5kg라는 부담 중량을 이 마필이 이겨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상 카우보이의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필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6번 클리너킹이 좀 출전 주기가 길어졌죠. 지난번에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에 출전을 해서 상위 등급의 마필들과 경험을 하다가 직선 한 발에서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남겼어요. 자, 부산에서 올라온 사토시 기제 마이너스 2kg의 감량, 10월 30일 경주에 출전 주기가 좀 길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문제는 이제 경주거리가 1700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죠. 1700에서 타이밍을 잘못 잡아버리면 의외로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마필이에요. 우승을 하든가 꼴찌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사토시 기수가 과연 이 마필을 잘 파악하고 탈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분명히 클리너킹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33조의 기둥입니다. 이 33조에 상당히 많이 기대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또라이 기질이 있는 9호만 마이블레이드.
매번 문세영 기수가 이마필이 부상에서 이적해 올라왔을 때 처음 기승을 했었죠. 그래서 압도적인 인기 1위만으로 팔리고 꼴찌를 했나요?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이걸 참 많이 봐왔던 경주인데 그러고 나서도 문세영 기수와는 좀 이렇게 호흡이 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이마필 때문에 부산에 전화해서 물어보기까지 했었어요. 마필이 어떻게 타면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노력하는 기수라는 게 좀 틀리죠, 아무래도 문세영 기수는. 지난번에도 공백길 가져왔는데 걸음을 보였고 출전기가 길었는데도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는데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10번 체이싱 달라즈는 추임력은 있지만은 공백기 이후에 타이밍 자체가 좀 늦어진 느낌이라서 좀 그렇고 실버 강토리는 휘황 공백기 있고요. 실버 커맨더 코도 이마필도 상당한 20조의 기대조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절경 수술을 했죠.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공백기 가지다 보니까 제주행 왔을 때 모습을 보는데 난 깜짝 놀랐어. 무슨 말이 이렇게 안 뛰는지. 커맨더 코의 예전의 모습이 완벽하게 사라진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시장, 그래서 이 시마 커맨더 코는 한두 번은 뛰는 것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식경주는요, 이번 백산을 놓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담 종량에 과중하고 출전 주기가 늘어진 이 5번, 6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을 놓고 5번, 6번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요. 2변이 나온다면 1번마 킹크리켓, 9번마 마이블레이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4번, 12번, 8번, 11번, 10번 어리버리하게 팔릴 거예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초특급.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야, 다른 건 배팅 안 해도 이 경주는 배팅해.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는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2세 신마경주인 1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베스트 미션 출발입니다. 자, 1경주입니다. 1번은 만급 달리력으로 늘려놨었고 조교대의 모습도 현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라온에이스도 나름대로 주행 검사를 상당히 잘 받았었고요. 자, 10번 넣고 1번 1번 마음껏 달려. 안쪽 10번 라운에이스. 10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또 5경주입니다. 이번만 OJ 명답은 당연히 충막감이겠죠. 56kg 중량이라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3번만 마이비 선성을 잘 만난 거죠. 손가락이 올라온다면 쓸 수 있는 마필이고. 2번 놓고 3번 갑니다. 마이비전 OJ 명답. 어지럽죠. 상당히 좀 많이 어지러운 경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1번부터 12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안 되는 마필들, 그리고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마필들이 또다시 인기권에서 대두가 될 수도 있는데 인기권에 대두가 되든 안 되든 한대건은 가차가 없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보면 그냥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인기권에 존재할 수 있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한대건이 노리는 마필은 딱 4마리 정도예요. 그래서 축 세워서 주력 한 방 때리고 이 2마리 정도를 받쳐도 충분히 환수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축마저도 무한수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축이. 그래서 이번 11경주는요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초특급 승부 경주입니다. 돈 벌겠다가 붙어보는 경주예요. 여러분들 돈 빨리라고 붙는 경주가 아니라 한대건이라는 이름을 걸고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공략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1경주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이 경주는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이 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 11경주 많은 관심, 많은 응원, 그 번호 모르면 좀 외워놓고 공선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경주를 1200m. 들말들이 많죠. 아이고, 선행경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깨고락지 되겠죠. 발주가 빠른 마피들이 3번만 라스트 코디, 4번만 동해창가, 5번만 정글드리머, 10번만 노돈호제, 12번만 라오나모스. 이러한 마피들이 발주가 상당히 빠르죠. 11번만 속보강자도 빠르고요. 선두권에 가는 마피들은 싹 다 좀 걷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선두권을 누가 나선다 하더라도 분명히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죠. 다들 빠르니까 한 마리를 보내놓고 줄줄이 따라가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 돌아서 한 방에 뭉친다면은 과연 그 걸음을 얼마만큼 비축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마피들이 올라올 수 있느냐, 그 관건이지. 선행을 실패하면은 못 뛰는 마필, 또 선위권에 가담을 해서는 끈끈하지 않은 마필, 선위권에 가담을 하지만은 끈끈한 걸음을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 마필, 굉장히 좀 쉽지가 않죠. 좀 짚어볼까요? 1번, 2번은 다 안 되고요. 3번 라스트 코디.
예전에 걸음을 안 보이고 있어요. 허리 쪽에 요배통이 생기면서 걸음을 안 보이고 있는데 선행을 가도 못 믿겠는데 선행조차 나서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마필이 원체 빨라서 쉽지가 않아서 말은 좀 나아졌대요. 말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조재력 기수가 좀 걱정이 됩니다. 아마 동해창과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번까지만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선행을 가서 이렇게 못 뛸 수 있을까?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좀 불안한 느낌이 있고요. 오마 정글드리머는 지난번에 1400을 처음으로 도전하면서 인기권이었었지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마필 선추입이 가능하고 선행까지도 동해창가나 뭐 이 3번 라스코드가 나간다 하더라도 4코너 전방에서 이미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마 정글드리머가 충막감으로는 조금은 더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6번 금화발리오스는 뭐 비교적 약자 편성 그전 경주 12월 1일 경기는 하지만 직전 경주 마이더스로든가 톡톡내장고 이런 나필가 뛸 때의 걸음을 보면요 이것도 예사롭지 않아요. 금화발리오스도 기본 능력이 뭐 아주 능력만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실하는 마필입니다. 가능성이 있고요. 7번 대금마마는 57kg의 중량에 약간의 좀 어부지릭적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보여지고 8번은 되지도 않고요. 9번 이영롱입니다. 이 선행도 가능하고 깡바닥에서 깡저닥 추입도 가능한 참 이 마필을 잘 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영롱은 제가 지금 9전 동안에 5번 입상을 했는데 3번에 우승과 2번 준우승인데 제가 단 한 번도 잡아먹지를 못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경주 그만큼 영롱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적중률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정확하게 잘라냈었고요. 자, 그러면 영롱 지금 상태로 한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10번은 노던호제는 지난번에 선행을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에도 의외로 끝걸음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서 분명히 호전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두권이 아주 빠르게 가버리고 다른 마필이 서버린다면은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이 마필인 노던호제도 솔직히 선행으로 갔을 때의 자신의 경주력이 뛰어난 마필이지 따라가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아주 뛰어나다 이런 느낌을 준 마필은 아니에요. 실마 속보왕자도 지난번 국산 3등급 경주에서 이변을 연출을 했는데 뭐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런 경주에서 한 발 썼기 때문에 도깨비 같아요. 뛰었다 안 뛰었다는 반복하니까 돼도 할 말이 없고 뭐 안 돼도 할 말이 없고 자 문제는 이 시우마 라우나모스죠. 자 이 라우나모스라는 마필이 당일날 현장에 가면 상당한 인기를 끌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주도 특별 자치조사배에 출전을 해서 꼴찌를 했죠. 이 앞발을 들면서 나와서 출발 때 부딪히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 마필이. 그래서 한번 졸전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못된 습관이 또 나올까봐 항상 걱정이죠. 그리고 지난번 10월 2일 경주가 대상 경주였는데 그날 경주에서 부딪히고 나오고 앞발 들고 나와서 이게 능력 부진 나온 겁니다. 마신 차가 40마신 정도가 났죠. 그래서 이 마필이 다른 마필들이 원체 빠르니까 능력 부진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기력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라우나모스가 지금까지 좋았던 경주력 자체가 선행이기 때문에 과연 아무리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 하더라도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을 다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발주기 타는 상당히 빨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필이 다른 마필들이 순하면서 정말 압도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왜? 발주가 잘 나오면 그건 뭐 나도 모르잖아. 신이 내려준 거기 때문에. 문세현 기수가 정말 초집중해갖고 야, 이 개떡 같은 새끼들 내가 선행 못 나갈 것 같지? 하고 정말 악착같이 선행을 받아야 된다면 할 말은 없지만 3번, 4번, 5번 뭐 이런 나피들이 절대 느리지 않고 시몬 라우나모스가 선행을 나간다고 해서 자리를 양보할 만한 판때기가 아니죠. 그래서 시몬 라우나모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소 좀 불리한 전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라우나모스가 자신의 각질 자체를 살려낼 수 있는 경주일까? 예, 그런 걱정이 드는데 경주거리가 1200이니까 따라가는 전개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아예 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자, 이번 12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마 정글드리머를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6번마 금화발리오스, 9번마 영롱 이 두 마리 마필이 우선적이겠죠. 예, 5번 놓고 6번, 9번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실마 속보왕자와 시몬 라우나모스 이 마필들 그리고 7번 대금마마 뭐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좀 압축을 하면서 방어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12경주는요 5마 정글드리머를 놓고 6번과 9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17일 토요일 경마 한대간의 음담패사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승부경주 말씀드리면 정리해볼까요? 상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3, 6, 8, 11 4개의 승부처를 선정을 해봤고요. 특히나 11경주는 한대간의 초특급 승부경주입니다.
딴 건 안 들어도 11경주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주 경마는 1경주와 7경주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